아침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그 느낌.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바로 내가 아직도 우리 집 가장으로, 아내 곁에 남편으로, 제대로 된 남자로 남아있는 걸까 하는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침묵이니까요.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고 진료실로 출근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뵙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제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중장년 남성분들만 3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첫 마디는 거의 다 똑같았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서, 아이들 앞에서 창피해서, 밤마다 혼자 화장실만 오가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런데 한 달, 길게는 2달쯤 뒤에 다시 오시는 그분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다시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그리고는 수줍게, 때로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하나 안 먹었는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그 몸의 작은 속삭임을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비싼 약 이야기, 수술 이야기, 특별한 보조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10초만 투자하면 잠들어 있던 생명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다는, 수십 년 현장에서 수없이 증명된 가장 단순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약 없이도 스스로 강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누구나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다시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바라보게 되는 그 감정의 변화까지. 제가 평생 지켜본 진짜 변화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오래 잊고 있었던 우리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6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분들을 뵈다 보니 나이가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뇌에서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자, 이제 준비됐어라고 속삭이면 그 신호는 골반에 퍼져 있는 수많은 신경 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신경은 또 혈관에게 문 좀 열어줘 하고 말하고, 혈관은 골반저 근육에게 이제 힘 써야 해 하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근육이 움직일 때 우리 마음도 아직 나 괜찮구나 하며 안심을 하죠. 이 4개의 다리가 하나라도 흔들리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그 신호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68세 김 어르신이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7년째 발기부전 약을 드셨는데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약을 2배로 먹어도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그 떨림 속에 담긴 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끝났구나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혈관은 또렷또렷 깨끗했어요. 전립선도 크기나 모양이 정상이었고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미세한 신경 다리가 거의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깃줄은 멀쩡한데 집 안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것처럼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신경다리가 완전히 내려가면 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무리 아니 오히려 높게 나와도 아래로는 한 방울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몸은 나는 준비됐는데 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뇌에서 골반까지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내 곁에 누워도 미안한 마음만 커지고 밤마다 화장실만 오가게 되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더 미안해지고 그렇게 둘 다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스위치는 사실 꺼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건드리지 않아서 잠이 든 것뿐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은 오래된 라디오처럼 스위치를 살짝 올리기만 하면 다시 음악이 흘러나오듯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신경 다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자극을 받지 못해서 반응이 느려진 것뿐입니다. 그 다리를 다시 깨우면 몸은 금세 이제야 알겠구나 하며 예전처럼 반응을 시작합니다. 저는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몸도 나이 들었지만 그 연결 다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조금씩만 깨워주니까 여전히 아침마다 아내에게 여보, 오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료실에서 눈물 흘리시던 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으로 호르몬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그 다리를 다시 깨워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몸이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잠든 스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항문과 고환 사이 손가락 한마디도 되지 않는 그 작고 부드러운 곳이 있어요. 서양 의학책에는 페리눔, 우리말로 회음이라고 쓰고 한의학 책에는 회음혈 후이, 인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그곳을 생명문, 혁밍맨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부터가 참 거창하죠. 생명의 문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 과장된 것 같았는데 진료실에서 60년을 보내면서 수천 명을 뵙다 보니 정말 그 이름이 딱 맞는 곳이라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하버드 의대와 북경중 의학대학이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50임, 60대 남성들에게 샤워 후 따뜻한 손끝으로 이 회음 부위를 10초 정도만 살짝 눌러달라고 한 뒤 실시간으로 혈류와 뇌파를 촬영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립선 주변 혈류가 평균 31%에서 많게는 42%까지 순식간에 늘어났고 무엇보다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 우리가 흥분과 욕구를 느끼게 하는 핵심 중추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깨어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건 단순히 국소적인 혈류 증가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논문에 적었어요. 서양 의사들도 동양 의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미 이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임금님의 하루를 빠짐없이 적은 기록에 숙종 임금님 이야기가 나와요. 50대가 지나시면서 기력이 약해지셨다고 걱정하던 어느 날 궁중의관이 조심스럽게 아뢰기를 전하 목욕 후 따뜻한 손끝으로 회음혈을 살짝 얼으시면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임금님께서
처음엔 그런 미신이 다 있나 하시며 웃으셨지만 한 달쯤 해보시더니 궁중에 직접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다고 해요. 짐의 안색이 달빛처럼 밝아지고 걸음에 다시 힘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늦은 나이에도 후사를 보셨죠. 그 이후로 궁중에서는 이 방법을 목욕 후 회음 안마법이라 부르며 조용히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백 년 전 왕도, 지금 진료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감사하더군요. 생명의 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씩 주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손끝만 스쳐도 반응이 오던 시절에는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10대, 60대가 지나면서 문이 살짝 닫히기 시작하면 그제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은 영원히 닫힌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두드리지 않아서 잠시 잠이 든 것뿐이에요. 따뜻한 손길로 살짝, 정말 살짝만 두드려주면 그 문은 언제든 기꺼이 다시 열어줍니다.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그 문을 살짝 두드리며 고맙다. 아직도 함께 해줘서 하고 속삭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작은 인사가 제 몸을, 그리고 아내와의 밤을 여전히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곧 그 문을 어떻게, 얼마나 부드럽게 두드려야 하는지 제가 평생 지켜본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명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그리고 저도 처음엔 답을 찾기 힘들었던 그 질문 하나를 솔직하게 꺼내볼까 합니다. 선생님, 약은 왜 먹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약은 분명 혈관을 깨끗하게 열어주고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니까 처음엔 이거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길게는 5년, 7년, 10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 예전엔 한 알로 충분했는데 이제 2알을 먹어야 겨우 하시며 고개를 푹 숙이시죠. 그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약은 고속도로를 새로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길은 넓고 깨끗하게 뚫렸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약은 혈관을 열어주고 호르몬을 올려주지만 뇌에서 이제 가자 하는 그 첫 신호가 골반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넓은 길 위에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겁니다. 마치 관제탑이 잠들어 있어서 비행기가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또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혈액 검사 해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이고 혈관도 깨끗한데 정작 아래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약은 잠시 내려놓고 매일 샤워할 때 10초만 회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엔 거의 다들 웃으세요. 선생님,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3주, 길어야 한 달 뒤에 다시 오시는 분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약을 반알로 줄였는데도, 아니 어떤 분은 아예 끊었는데도 아침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몸이 반응한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십니다. 한 65세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은 길을 열어줬는데 내 몸이 그 길을 걷는 법을 잊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는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 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약은 분명 훌륭한 도구예요. 필요할 때 쓰면 정말 큰 힘이 되죠.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 우리 몸이 나도 다시 걷고 싶어 하는 그 마음까지 대신해 주진 못합니다. 회음 자극은 바로 그 마음을 살짝 깨워주는 손길이에요. 이미 문은 열려 있는데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몸에게 괜찮아.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일수록 이 방법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으니까 그저 누군가가 문고리를 살짝 잡아당겨 주기만 하면 돼요. 그 잡아당김 하나가 몸 전체에 아, 이제 됐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몸이 알아서 반응해요. 억지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걷고 싶어 하는 그 힘. 그게 진짜 남자의 힘이 아니겠어요. 저는 85세가 된 지금도 약 하나 없이 그 힘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여보, 오늘도 얼굴이 박내하며 웃어주는데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곧 그 미소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약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요. 이제 그 손길을 어떻게,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하는지 제가 평생 지켜본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방법을 아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몸이 나도 다시 걷고 싶어 하고 속삭이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있어요. 이건 마치 오랜 친구를 찾아갈 때처럼 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갑자기 두드리면 놀라서 문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샤워를 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최소 5분 이상, 길게는 10분까지도 괜찮아요. 특히 배와 허리, 엉덩이 쪽이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바로 샤워. 얼마나 하셨어요? 예요. 대부분 이 3분 만에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아, 이제 몸이 좀 풀리는구나 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더 서 있어 주세요. 하복부가 차가우면 근육이 움츠러들고 혈관도 살짝 닫히면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따뜻함이야말로 첫 번째 열쇠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샤워 중에 물줄기가 배에 맞게 하고 한 손은 배꼽 아래 3cm. 옛 어르신들이 단전이라고 부르던 그곳에 살짝 얹어보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드럽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때 아, 따뜻한 기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숨을 내쉴 때는 입을 살짝 벌려 아주 천천히 마치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뱉어내듯이 부드럽게 내뱉습니다. 이렇게 3번, 길게는 5번만 해도 하복부 전체가 포근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걸 하면서 오늘도 내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 감사가 몸을 더 빨리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샤워 부스 안, 욕조 안, 혹은 따뜻한 물이 흐르는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만의 성소예요.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혹은 눈을 살짝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사랑하러 왔다. 고마워. 아직도 함께 해줘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건네고 나면 몸이 먼저 고마워하고 답을 해줍니다. 어깨가 스르륵 내려앉고 숨이 깊어지고 하복부가 부드럽게 열리는 게 느껴져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예요. 그 인사를 받은 몸은 훨씬 더 기꺼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 준비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몸이 이미 어서 와, 기다렸어 하고 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물, 깊은 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해오신 일들이잖아요. 물로 몸을 씻는 일, 숨 쉬는 일, 사랑하는 마음 갖는 일, 그걸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그 10초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명문을 얼마나 부드럽고 확실하게 열어주는지 직접 느껴보실 거예요.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이제 준비가 다 되셨죠? 몸은 따뜻하고 숨은 깊고 마음은 편안해졌을 거예요. 이제 정말 그 문을 살짝 두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지켜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원칙을 어기면 문이 오히려 닫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제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누른다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를 감싸듯이, 엄마가 아기 뺨을 쓰다듬듯이 아주 살짝 얹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만큼 가볍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실수가 바로 선생님, 제가 세게 눌러서 그런지 아프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려요. 그 문은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여는 문이에요.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따뜻함, 살짝살짝 움직이는 근육의 떨림, 그걸 느끼는 게 전부예요. 힘을 주면 몸이 긴장해서 지금 방어해야 하나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주 부드럽게 마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듯이만 해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절대 아래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를 아래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반대예요. 아래로 누르면 기운이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손끝으로 아주 살짝 배꼽 방향으로 위로 모아 올리듯이 해보세요. 마치 따뜻한 햇살을 하복부에서 가슴까지 살살 끌어올리듯이요. 그러면 몸속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전립선과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저는 이 동작을 기운을 품어 올린다라고 표현해요. 아래로 흘려보내면 사라지지만 위로 품어 올리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오면 그날부터 몸이 달라져요. 세 번째 원칙은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계 보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숨 한 번에 3, 4초,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살짝 모아 올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살짝 떼고 그걸 3번만 반복하면 돼요. 처음엔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짧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몸은 서두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하면 긴장하고 천천히 하면 마음을 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이 10초를 하면서 고맙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라고 속으로 말해요. 그러면 몸이 정말 고맙다고 답하듯이 따뜻한 파동이 퍼져요. 그 파동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선 겁니다. 이 3가지 원칙, 힘주지 말고 감각으로, 아래로 누르지 말고 위로 품어 올리고, 서두르지 말고 숨 따라 천천히. 이게 제가 평생 지켜본 골든 3원칙이에요. 이걸 지키면 여러분의 생명문은 정말 기꺼이,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이 원칙을 지키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아내와 손을 잡고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손가락 위치와 움직임을 아주 천천히 한 단계씩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이미 어서와 하고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문턱만 남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따뜻한 물속에서 몸을 충분히 두고 숨을 깊게 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놓으신 상태일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살짝 두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갈게요. 눈 감고 제 목소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이에요. 먼저 따뜻한 물줄기가 배와 허벅지 안쪽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을 때를 기다려주세요. 물이 하복부를 적시면서 아, 이제 몸이 좀 풀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따끈하고 포근한 온도로 맞춰주세요. 그 온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면 몸이 저절로 어서와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른손을 천천히 내려주세요. 왼손이 더 편하시면 왼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중지와 약지 두 손가락을 살짝 모아주세요. 손가락 끝이 서로 살짝 닿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그 두 손가락 끝을 항문과 고환 사이, 정확히 중간쯤에 있는 부드러운 살 위에 털 깃털처럼 살짝 얹습니다. 절대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손바닥이 닿아 있다는 정도만 느껴지게요. 처음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가볍게요. 손끝 아래로 미세한 천이 전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생명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숨을 준비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하세요.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손끝은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되지만 조금 더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싶으시면 그때만 아주 살짝 손가락 끝으로 배꼽 방향 위로 마치 따뜻한 물결을 가슴 쪽으로 살살 밀어 올리듯이 움직여주세요. 힘은 전혀 주지 말고 손끝이 살결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는 느낌만요. 그 순간 하복부 깊숙이 따뜻한 파동이 살짝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몸이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지어주세요. 이제 숨을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손끝을 살짝 떼어주세요. 완전히 떼지 말고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얹을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숨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들숨에 살짝 위로 모아 올리고 날숨에 살짝 떼고 다시 들숨에 얹고 시간으로 치면 10초 남짓이에요.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느낌이 없다는 건 몸이 아직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주세요.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복부가 따끈하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아침을 맞이하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날을 수천 번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이 샤워실에서 나오시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요.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직도 내 몸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일생이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초만 투자하면 돼요. 오늘 밤, 내일 아침, 그 10초를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 선물이 여러분의 봄을 다시 열어줄 겁니다. 이제 곧 이 10초를 시작하신 뒤에 어떤 순서로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는지 제가 직접 겪은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봄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에요. 정말 해보면 어떻게 될까? 언제쯤 뭔가를 느끼게 될까? 저는 60년 동안 매일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처음엔 선생님, 이게 될까요? 하시던 분들이 한 달 뒤, 2달 뒤, 석 달 뒤에 어떤 얼굴로 오시는지 그 순서를 수천 번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곧 이 길을 걷게 되실 테니까요. 첫 일주일, 7일 정도는 대부분 뭔가 달라졌나 하는 조용한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복부가 전보다 따뜻하고 허리가 덜 뻐근하고 발가락 끝까지 피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70세 김이 어르신은 5일째 되던 날 전화로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면 허리가 끼익끼익 소리 났는데 요즘은 그냥 스르륵 일어나지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선생님, 화장실 갈 때 발이 시리지 않아요 라고 하셨죠. 그게 첫 신호예요. 몸이 이제야 제대로 돌보고 있구나 하고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몸속 깊숙이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입니다. 30일쯤 지나면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게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 4번에서 1번, 많아야 2번으로 줄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선생님, 저 아침에 약 안 먹었는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세요.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직도 내 몸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와 감사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먼저 말을 건네고 저녁에 손을 잡을 때도 전보다 따뜻하게 잡아준다고 하십니다. 그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 선생님, 제가 다시 남자라는 게 실감나요 라는 말을 하세요. 60일이 되면 약을 쓰시던 분들은 대부분 반알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아예 끊으셨고요. 그전에는 약 없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이제는 약보다 내 손끝이 더 믿음직하다 하시며 웃으십니다. 수면도 깊어지고 낮에 졸림이 줄고 길을 걸을 때 허리가 펴지고 사람 만날 때 눈빛에 힘이 들어가요. 주변에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비법을 알게 됐어요. 하고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한 68세 어르신은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30년 전처럼 몸이 먼저 깨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리고 90일, 이건 제가 매번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에요. 한 72세 박 어르신이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아내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밤에 제가 먼저 손잡고 싶어져요.
제가 먼저예요. 남편이 아니라 제가 먼저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요. 그날 저는 진료실에서 10분 동안 두 분이 서로 손만 잡고 계신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려는 그 초의 결과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91일 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다시 연인이 됐어요. 남편이 다시 남편 노릇을 하니까 아내도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지고, 아내가 여자가 되니까 남편은 더 당당해지고, 그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한 분은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다시 예쁘게 보여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도 곧 이 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7일, 30일, 60일, 가치 90일, 하루 10초씩만 투자하면 이 따뜻한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오래오래 지키실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봄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명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문을 끝까지 활짝 열고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열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루하루의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방법은 열쇠라면, 습관은 그 열쇠를 늘 품에 지니고 다니는 따뜻한 주머니 같은 거예요. 제가 60년 동안 지켜본 분들 중에 90일, 1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침마다 밝게 웃으시는 분들은 모두 이 주머니를 잘 간직하고 계셨어요. 하루야 끝이다. 첫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 드세요. 점심엔 호박죽 한 그릇, 저녁엔 대추 몇 알을 따뜻하게 달여 드시고요. 차가운 맥주, 아이스커피, 찬물은 잠시만 멀리 해주세요. 하복부는 차가운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한 74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매일 한 캔씩 했는데 이제는 생강차로 바꾸니까 아침에 몸이 훨씬 더 따뜻하게 깨어나네요. 밥 먹을 때도 속이 편하고요. 작은 한 모금이 몸속 불씨를 지펴주는 거예요. 그 불씨가 하루 종일 하복부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 11시 전에는 꼭 불을 끄고 누우세요. 11시에서 새벽 1시는 우리 몸이 기운을 가장 많이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때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하복부가 무겁고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85세가 된 지금도 10시 반이면 무조건 침대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먼저 자고 있으면 조용히 손만 잡고 잠이 들죠. 그 손끝 온기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요. 한 분은 선생님, 제가 밤 12시 넘어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10시 반에 자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전혀 다르네요. 몸이 먼저 깨워요 하시더라고요. 그 1시간 차이가 10년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몸을 살짝 움직이는 일이에요.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 숨을 깊게 쉬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문을 10초 조이고 10초 풀기를 10번만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한 달만 하면 저절로 몸이 기억합니다. 한 분은 선생님, 이게 골반저 운동이라고 하길래 처음엔 웃었는데 이제는 버스 탈 때마다 하고 있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아침도 더 편하네요 하시더라고요. 작은 움직임이 큰 문을 지켜줍니다. 걸을 때는 내 발바닥이 땅을 밟는구나 하고 한 번씩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골반까지 전해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또 제일 따뜻하게 기억하는 건
부부가 함께하는 따뜻한 발 목욕이에요. 저녁에 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발을 담그고 손을 잡고 계세요. 10분만 해도 발끝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와 하복부까지 따뜻하게 감쌉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서로 웃기만 하시다가 한 달만 지나면 여보, 오늘도 같이 하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한 부부는 3개월째 매일 하고 계신데 선생님, 이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데이트예요. 40년 만에 다시 연인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작은 대야 하나가 30년, 40년 만에 다시 연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뜻한 음식, 일찍 잠 10분 움직임,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발목욕.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열어놓은 생명문을 평생 지켜주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습관입니다. 하루 10초의 손길에 이 4가지를 더하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침마다 밝게 웃고 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봄이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초의 손길과 이 작은 습관들만 곁에 두시면 돼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생명문에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씩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줄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85세인 제가 아직도 아침마다 아내와 눈을 맞추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잠이 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내 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도, 특별한 치료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 10초 따뜻한 물속에서 너 아직 여기 있구나. 고마워하고 속삭였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몸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한 번도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약해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60년을 진료하면서 배웠습니다. 수천 번을 눈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느릴 뿐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 샤워하면서 딱 10초만 거울 속 나를 보며 속삭여주세요. 나 아직 여기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봄을 다시 열어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의 손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고 아이들이 다시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 혹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돼요. 그 한 줄이 제가 매일 아침 눈 뜨는 힘입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게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다시 남자로, 다시 가장으로, 다시 사랑받는 사람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갑시다. 박세훈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